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3월 23일 시행된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영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서울교육청 시험은 28, 29, 30번이 실제 수능 시험과는 많이 다릅니다. 수능은 3도극 28, 그 다음에 합성절이기 29, 그 다음에 적분의 기하적 해석 30번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관련 없는 시험입니다만 수열을 다시 복습하는 심정으로 천천히 다시 고민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3번입니다. 최고 개수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6이 곧바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3점짜리 문제가 3개, 4개 정도 나오죠. 24번 대표적인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 스퀴즈 정리, 짜내기 정리입니다. 그래서 AN 자체가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분모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3n 플러스 1 더하기 2n승 그리고 난 뒤에 분모 문제에 똑같이 3n승을 양변에 나눠줍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크로스 되고 위에 분자는 이렇게 되고 오른쪽 크로스 되고 분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을 인피니트로 보내면 3분의 2의 n제곱들은 전부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들은 자동으로 3분의 1로 가고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인피니트로 가면 3분의 1로 갑니다. 교과서 대표적인 유형이죠. 연습문제 100%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자체가 바이 조임 정리에 의해서 3분의 1로 가니까 답은 2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24번 등차 수열 그리고 부분 수열 A2n과 AN이 있습니다. 부분 수열은 그냥 일단 등차 수열 두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 썼고 A2n은 n자리에 2n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an 더하기 5를 그냥 적었고요. 뒤에 5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 a2n 적고 마이너스 6n 적었습니다. 자, 얘의 극한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 개수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n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개수가 분모는 d만 될 거고 분자는 2d-6이 되겠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면 d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찾고 있는 질문은 a2 빼기 a1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마이너스 3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26번 두 수열 AN, BN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 대수적 성질을 사용해서 수렴성을 확인해 가지고 다른 수렴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AN하고 AN 더하기 BN이 나누어지면 AN이 날아가면서 1 더하기 AN 분의 BN에 차가 내가지고요. 일단은 두 개의 수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얘를 CN으로 두고 그 다음에 뒤에 녀석은 DN으로 두면 얘는 1로 가고 그래서 저는 CN 나누기 DN, 그러니까 CN 분의 DN을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CN 분의 DN을 하게 되면 일단 앞에 있는 개수들은 문자대로 이렇게 나올 거고 AN분의 BN이 크로스 되면서 1 더하기 AN분의 BN이 되죠. 그런데 나눗셈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그죠? 3분의 1로 이제 수렴을 하고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문자 있는 형태들이 4로 수렴을 하죠. 따라서 반대로 뒤집어주면 1 플러스 AN분의 BN이라는 수열 자체는 12분의 1로 수렴한다. 그럼 또다시 대수적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AN분의 BN은 마이너스 12분의 11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확실히 CN, 즉 AN이 분모에 들어가주면 날아가고 어떻게 이제 AN분의 BN의 형태를 뽑아낼 수가 있을 걸로 보여져. 그래서 분모에 CN, 분자에 CN 넣어가지고 일단 똑같이 만들고 난 뒤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요.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1이 최고개수 때문에 2가 되고 an분의 an 더하기 2bn이 되니까 이 녀석은 1 더하기 2에 우리 밑에서 따라서 결론 났던 마이너스 12분의 11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애시당초 cn이라는 것은 3으로 수렴했으니까 극한의 대수적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12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곱하기 3 하여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5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역시 수원과 같이 섞어서 나왔고요. 지금 A에는 어떤 조건도 없고 A1이 3이고 A2가 마이너스 4라고 했고요. B에는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수열이 없을 때는, 조건이 없을 때는 절대로 특정하시면 안 되고 그 자체를 사용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수원에서 나왔던 n이 1일 때랑 n이 2 이상일 때를 나눠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부분합수열 SN이라고 두면 n이 1일 때는 그냥 n짜리 1만 집어넣은 거라서 b1분의 a1은 3이 되고, 따라서 b1이 a1이 3이었기 때문에 b1이 1로 일단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초항을 찾게 되고,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sn 빼기 sn-1은 교과서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죠. 이 일반항이었던 bn분의 an이 될 건데요. sn 빼기 sn-1은 문제의 부분합수열의 정의로 인해서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일단 처리해두고, 그 다음에 다시 bn분의 an 갈 텐데요. bn은 초항을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서 1로 찾았고 n-1에 d를 썼고요. 그 다음에 an을 그냥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 안 쓴 조건이 A2가 있죠. 그래서 A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짜리 1을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d분의 A2, 즉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냐면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요. 그래서 처리해주면 d가 3으로 나온다. 자, 이제 AN, BN을 구할 건데요. 얘도 역시나 그 수렴의 대수적 성질, 수렴의 기본적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AN, BN은 일단 BN분의 AN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이미 BN분의 AN은 우리가 아는 수열로 저기 주어져 있잖아요. 일단 BN 제곱을 던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일단은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BN 제곱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공차랑 초항이 나왔기 때문에 식을 그대로 다 써줍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n제곱 형태의 최고계 수의 영향을 받고, 따라서 분자인 마이너스 6이랑 3, 3은 9가 되어서 마이너스 6, 9, 54, 즉 마이너스 54인 1번이 답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7번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A가 0보다 크다 했고 A가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를 정확하게 0하고 1 사이랑 1보다 클 때로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로그 그래프를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스럽게 로그 AX를 X축 방향 1만큼 이동하겠으니까 우리 가상 Y축 십자가 그려주시고 로그 AX를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얘 거리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식 이름 적고, 그 다음에 Y는 N을 일단 그려봅시다. 그러면 만나는 교점을 각각 AN, BN이라 했으니까 적고요. 그대로 시킨 대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넣고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넣습니다. 자, 사각형 AN, BN, B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넓이 SN이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럼 이 사각형 넓이 구함에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전체 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넓이만 날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BN의 X좌표를 찾자면 Y가 N일 때의 값이니까 로그의 정의로부터 A의 N제곱은 X-1, 즉 A의 N제곱 플러스 1이 X좌표가 되겠죠. 비슷한 방식으로 Y의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로그 정의로부터 A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는 높이가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2분의 1에 1 빠지면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제 SN은 나옵니다. SN이라는 것은 1 곱하기 BN의 좌표, BN 플러스 1의 좌표죠. 거기서 이 삼각형 넓이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SN부터 적어보면 BN 플러스 1의 좌표에다가 높이 1은 공통이니까요. 방금 구했던 삼각형 넓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혹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었던 BN과 BN 플러스 1의 X 거리와 제곱에서 1제곱 루트를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AN승으로 묶어버려가지고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상수 1 잡고 2분의 1 잡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이 녀석은 AN승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A2N승으로 묶고, 그
다음에 a-1의 제곱으로 다 묶어줬습니다. 됐죠? 이건 계산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극한이 이 a 더하기 2분의 3으로 가는데 범위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얘를 그냥 무작정 막 나누면 안 되고 우리가 침착하게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인피니트로 보내면 앞에 있는 a n제곱들은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흩어지죠. 그래서 분모가 1이 되고 분자도 1이 됩니다. 루트 1. 그래서 얘가 극한값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a 처리해주면 2분의 1이 나오는데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는 옳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1보다 클 때 자, 1보다 크면은 뭔가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a n제곱을 나눠주면 되는데 실제로 최고 개수만 봐도 되죠. 나눠준다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최고 개수는 결국은 2분의 1에 a가 상수니까 a 플러스 1이라는 개수만 남을 것이고 분자는 루트가 빠지면서 a 마이너스 1 제곱의 루트니까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값이 2a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분모 분자 2 곱해서 크로스 시켜줘가지고 a 정리해 주시면 우리 중앙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처리해가지고 a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a가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a가 가능한 모든 값은 2분의 1과 4분의 7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의 합은 이 두 개를 합해서 4분의 9 따라서 답은 2번 체킹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29번 자리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겼지만 n이란 걸 상수라고 딱 생각해 주시면 그냥 2차 방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수 x의 개수, 자, 그래서 격자점 그리고 카운팅 시스템인데 두 상수 pq를 찾아가지고 리미트 이 값을 q라고 했을 때 100pq를 찾아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일단 그 2차 함수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려야 되고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축을 생각하죠. 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 공식이니까 쓰면 2n이 되고 축을 딱 내려줍니다. x축 y축은 항상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y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꼭지점 y좌표. 그럼 이 n을 집어넣고 처리해주면 그 x좌표가 이제 위쪽으로 걸려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 n에 대해서 대칭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의 공식 한번 집어넣으면 반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의 b 제곱, b 프라임 제곱의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n 기준으로 플러스만큼 가고 마이너스만큼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용 가는데 이 부분에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빵꾸 뽕이 나면서 오른쪽은 4n제곱 플러스 n이 되고 왼쪽은 마이너스 4n제곱 플러스 n 됩니다. 사실 이 형태는 완전 제곱꼴하고 굉장히 비슷한 꼴로서 교과서에서도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형태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처음이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덤덤하게 일단 오른쪽 편에만 어디서 끊겨가지고 여기에 몇 개가 있느냐, 빨간색 자연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따질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n이 1일 때 그러면 그 루트에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자연수는 거리 루트 5 안에서 1, 2, 2점 얼마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n이 2일 때 해보겠습니다. 그럼 2는 4에 4, 4, 16이고 16에서 2를 더한 거거든요. 루트 18인데 그 더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루트 16에서 안에서 2만큼 더해지는 의미니까 어쨌든 18은 루트 18은 4개가 나오겠죠. 4, 4, 16까지니까. 그래서 이 느낌이 살짝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3일 때 다시 해볼게요. 3, 3, 9에 4, 9, 36 이때 이미 2n의 전체 제곱이 느껴져야 됩니다. 6, 6, 36이라서 그래서 36에 3이 더해진 것이고 따라서 6개 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끝다리는 영향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체크해서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2n 제곱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개수가 정확히 얘가 세지는 거고, 그럼 2n 플러스 1과 생각해보면 얘는 이 중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잡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에 대한 저 근호 안에 있는 4n 제곱 플러스 n과는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죠. 그래서 얘가 2n 플러스 1이고 2n 자연수일 때 이 사이에는 어떤 자연수도 없는데요.
지금 이 근호안이 4n제곱 플러스 n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2n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 2n개가 오른쪽에는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풀렸습니다. an이라는 것은 정수 x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2n에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개가 있고 축이 2n이 정확하게 자연수죠. 그래서 축의 한 개를 카운팅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미트 형태는 우리가 분모 문제 똑같이 합차꼴로 많이 해본 형태죠. 그래서 분모에 플러스 해주고 분자는 합차를 바로 처리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an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 분자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최고 개수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q로 가야 되는데 분모가요 루트가 있기 때문에 2n 플러스 p 꼴이고 bn 꼴이고, 그러니까 1차죠. 근데 분자가 지금 p 제곱이 만약에 4가 되지 않는다면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p 제곱이 4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p는 2가 될 거고, p에다 2 넣고 이제 다시 q를 구해 봅니다. 그러면 극한 값이 이제 최고 개수에 의해서만 의존되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고, 따라서 100pq는 100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50으로 간단하게 풀리는 사실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옵니다.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도형 3도극 복잡하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섞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29, 30번에 주로 이렇게 요거는 좀 많이 쉽게 나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처음 치다 보니까 시간 배분도 안 돼서 그냥 어렵게 느낀 것이지, 지금 다시 냉정하게 생각하면 푸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일단 그다음 30번도 유명한 형태인데, 이거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함수열이죠. x가 결정될 때 n을 인피니트로 보내가지고 fx를 각각 결정하는 구간별로. 그래서 fx는 이제 그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얘 구간이 마이너스 1, 1 사이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다 나눠주시고, 그래서 x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처리하고, 일단 범위를 다 나눌게요. 이렇게 뚱뚱뚱뚱 할 수 있는 것보다 쉬운 것부터 처리합시다. 일단 1일 때 너무 간단해 보이니까 1 넣으면 인피니트 보내면 분자가 1 빼기 1이니까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짝수 홀수열이기 때문에, 부분수열이기 때문에 부호가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어차피 분모가 무조건 2고 분자는 무조건 집어넣게 되면은 0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는 인피니트로 보내면 x 2n승이나 x 2n 플러스 1승은 전부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x만 남겠다. 자, 그 다음에 그 x의 2n 제곱을 나눠야 되겠죠. 마이너스 1 절대값보다 클 때, 작을 때는. 그래서 얘는 나눠주시면 2n승 나눠주면 얘가 1만 남고 분자가 x가만 빠지니까 x가 될 거고, x가 1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똑같이 x.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게 되실 건데, 그림을 이 문제는 좀 잘 그리셔야 되고, 축소했다가 위아래로 넓혀주는, 그리고 구간이 분리됐을 때 사실 위상에서도 그죠, 0부터 1까지 구간을 탄젠트를 사용해서 시수 전체로 돌리기도 하고, 0일 배구간을 뭐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배구간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의미죠. 근데 개는 개로 바꿀 수 있지만 뭐 개구간을 폐구간으로 바꾸고 이건 불가능하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늘리고 줄이고 의미인데, 자,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y는 x가 지금 결정적으로 보이고 얘들을 쫙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쁘게 그려보면, 일단 실험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우시면. 그래서 일단 넘버를 좀 부여해 놓고 k가 1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만 해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일단 우리가 이 함수 fx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1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런 거 많이 그려보셨을 거고, 1부터 쭉 갈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쭉 갈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gx를 새롭게 정의할 건데 fx를 이용해서 정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k가 뭐 어떤 변수가 아니고 이게 그 특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무조건 실험을 하시면 딱 감이 오십니다. 두 개만 하면 딱 됩니다. 그래서 gx를 처리할 건데 1 곱하기 f에 1, 여기서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냉정하게 하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fx. 그래서 gx가 fx이기 때문에
0하고 2가 같거나 x 절대값인데, 절대값은 제가 입시론 델타 할 때도 항상 거리 개념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수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양수일 때 이렇게 되든지, 마이너스 달면 고일의 부등식 많이 나온다, 그죠? 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 방향 바뀐다,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잡히고, 그러면 지금 k가 1일 때 시스템은 뭐 늘려주고 줄여주고 이 범위 없이 그대로 2까지만 커팅을 시켜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끝이 중요한 거니까 2에서 빵꾸가 나고 마이너스 2에서 빵꾸가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은 일단 빵꾸입니다. 됐죠? 그래서 센터에 딱 갖다 놓고 K2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집중하세요. GX라 함은 K2 넣으면 이게 홀수 뜻이거든요. 그래서 3 곱하기 F의 3분의 X인데, 자, 일단 범위를 절대값 X를 먼저 잡아봅시다. K2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K2 집어넣으면 2 같거나 크다, 4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 F 안쪽에 있는 3분의 X라는 것은 원래의 정역을 3분의 1배만큼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 영역을 다 그려주겠다는 의미고, 그래서 얘를 일단 부등식 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전처럼 마이너스 곱해서 영역 잡고, 지금 3분의 x를 우리가 범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간 축소한 다음에 3배 늘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3분의 x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도, 아니, 그 음수도 마찬가지로 3분의 x 범위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빵꾸가 났는지 같은지 이런 거 이제 상한 뭐 최대값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부등식에서도 항상 그 개폐 구간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오른쪽 부분부터 살펴보면 3분의 2는 색칠했고 3분의 4는 빵꾸 내가지고 이 부분을 3배를 늘려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왼쪽 이따 영역 잡을게요. 마이너스 3분의 4 빵꾸가 났고, 근데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y 값도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y 값은 3분의 2죠.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3배를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간은 이 상황일 때, 오른쪽일 때는 2부터 4까지 움직이고 개폐 구간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개폐 구간으로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열리고, 이 말이죠. 그래서 개폐가 조금 위치가 바뀐다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오른쪽부터 가보면, 자,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까지 움직이게 되면 y 값이 빵꾸가 났지만 마이너스 1까지고 그걸 3배 늘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3까지 치솟아야 되고, 애시당초 출발점에서 3분의 2는 3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는 3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2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앞부분 이렇게 잡히고, 그죠? 그 다음 0, 그러니까 1일 때는 y값 3배 0 곱하기 3 해봤자 0이고,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1은 3배 하면 3이고, 그 다음에 3분의 4를 3배 하면 4가 되니까 3부터 4까지 빵꾸가 나서 뿅뿅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왼쪽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제일 왼쪽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일 때는 빵꾸 내가지고 3배 늘리니까 마이너스 4 빵꾸 내서 마이너스 3까지 탁 올라오고, 그럼 아까 전에 있었던 오른쪽에 있었던 거랑 좀 구멍이 안 겹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될 당시 생각해 보면 0이니까 3배 해봤자 0이고, 이제 그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2까지 이제 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는 색칠이 된다는 걸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3배 늘리면 1을 3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러니까 즉 3분의 1을 3배 하니까 2까지 움직이겠죠. 그래서 빵꾸 내고 색칠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지금 y는 t라는 직선과 gx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t 값의 합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멍 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1에서 구멍이 났고 2에서는 지금 왼쪽이 색칠됐기 때문에 구멍이 안 났고, 3에서는 둘 다 구멍 났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서 3에서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딱 예상건대 1, 3 이런 식으로 홀수로 갈 것 같은데, 이미 뭐 K 형태도 홀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직접 하면, 그래서 K3일 때 gx를 5 곱하기 f 5분의 x고 4 같거나 크다 절대값, 그래서 이건 이제 빠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분의 x 구간 축소를 줄여가지고 이 분홍색 그린 걸 5분의 시리즈로 생각을 해주시고, 똑같이
영역에서 5배를 늘려줍시다. 그렇죠? 5배 늘려주시면 이 초록 색깔 영역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맞죠? 5배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5배 늘렸습니다. 5부터 6까지 왼쪽 영역 이렇게 잡히고 색칠되고 5배 늘려주고 그쵸? 분홍색을 늘려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나 우리 눈으로 확인되듯이 5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579 맞을 거고 0부터 10까지인 시수티에 대해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건 이렇게 쭉쭉쭉 갈 거니까 따라서 13579로 25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시험에서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적분이랑 뭐 기하적 해석을 하든지 짝티 몰통을 처리하든지 주로 적분의 평행이동 혹은 요새는 합성 절이기 두 개짜리도 나옵니다. 30번에 작년 수능에 나왔죠. 합성 절이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참 그리고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했습니다만은 제가 공통문항 19번을 안 풀어드렸더라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이거를 풀을 안 했어요. 18이 나오고 이게 P점과 Q점 출발한 후 한 번만 만나는 데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속도를 적분하면은 그게 되거든요. 그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분해가지고 근데 이제 원점을 출발한 데 있으니까 T자리에 0 넣었을 때 0을 만족해야 되는데 둘 다 적분 상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언제 만나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처리하는데 T가 하나씩 다 들고 있으니까 T로 왼쪽에 묶고 나머지 이차함수 처리하니까 이 묶인 T에 대한 0은 출발점의 시스템이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한 번만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처리해 주시면 K가 18 나오면서 18에 마킹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속도 가속도도 많이 나오고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진짜 산물풀이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성 찾으시고 절대로 제가 계속 거듭 강조드리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아가야 된다. 쌓여서 공부가 되는 거다. 교과서를 확실하게 팔아. 증명도 반드시 해봐라. 교과서 문제를 다시 복습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드린 QR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하고 여러 번 해독하고 생각해보고 30분, 1시간 됐든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력이 올라갑니다. 스킬이나 어떤 잔재주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원론적인 것도 알려드리고 잔재주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모른다고 수능 못 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